네, 이번에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심극한에 대한 정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현대통계학이라는 책에서는 모집단의 분포가 연속적이든 이산적이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이제 비스듬하게 치우친 형태이든 간에 표본의 크기가 클 때 표본 평균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 표본 분포의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대체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근사 정도가 만족할 만하다고 알려져 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앤디 필드의 유쾌한 R 통계학에서도 한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만일 표본의 크기가 크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수집한 자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표집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한 30 이상의 표본들에서는 모집단 분포와는 무관하게 표집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표본이 클수록 표집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확신도 커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심극한 정리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단이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우리가 이제 뭐 전화번호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전화번호 중에 끝자리 수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전화번호 끝자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0부터 9까지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0부터 1, 2, 3, 4, 5, 6, 7, 8, 9 4, 5, 6은 저희가 뭐 생략을 했습니다. 편의상. 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는데 이 전화번호 끝자리가 나올 확률은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0.1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0부터 9까지 나올 확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포에 모집단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은 정규 분포가 아니죠.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모집단으로 전화번호 끝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샘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샘플을 뽑는데 우리가 전화번호 샘플 수를 5개를 우리가 뽑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샘플을 뽑게 되면 샘플 우리가 5개를 뽑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샘플은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0, 1, 2, 3, 4 뭐 또는 뭐 2, 3, 4, 5, 뭐 6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0, 1, 뭐 7, 8, 9 이런 식으로 5개를 또 뽑을 수가 있겠죠? 네, 이거를 우리가 총 100개를 뽑았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샘플 1에 대한 평균부터 그 다음에 100개에 대한 평균까지 우리가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샘플 5개를 우리가 100개를 뽑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 1번과 1번부터 평균 100개에 대한 100번째에 대한 그 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샘플 5개를 우리가 100개를 뽑았죠. 그러면서 평균의 분포가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평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값에 대한 값을 빈도 분포표로 한번 그리게 되면 그림 밑에와 같은 형태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4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 2하고 7인 순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 100개를 계산을 했더니 4하고 5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3하고 6 사이에서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2하고 7인 평균은 좀 낮은 빈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어보면 요 분포 자체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요 샘플에 대한 평균이죠. 샘플에 대한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자체가 중심극한 정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모집단의 분포가 연속적이든 이산적이든 비스듬하게 치우친 형태이든 간에 표본의 크기가 클 때 표본의 평균이죠.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된다는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평균을 우리가 하나를 뽑죠. 우리가 이제 샘플을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100개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를 뽑는다 하더라도 이 샘플의 숫자가 n수가 되겠죠. 뭐 30 이상이 되면 이 샘플 자체는 정규 분포로부터 우리가 추출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정규 분포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샘플을 하나를 뽑죠.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샘플을 1번부터 100번 중에 우리가 하나만 추출한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 샘플 자체가 하나의 자체가 정규 분포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은 우리가 하나지만 n이 30 이상일 때는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 하나를 뽑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될 수 있는 게 중심극한 정리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함수를 통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항분포에서 n이 3개인 표본을 여러 개 추출했을 때 그게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표본 우리가 사이즈가 3개만 돼도 그 분포 자체는 정규 분포와 약간 근사한 형태의 샘플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요거를 한 5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5개를 그리면 5개를 샘플을 우리가 추출했을 때 그 평균이 어느 분포에서 추출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개만 추출을 해도 이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조금 정규 분포와 근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10개를 했더니 아까와 다르게 조금 더 근사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QQ 플롯을 그렸더니 직선하고 조금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샘플 사이즈를 높여서 뭐 적어도 30개라고 했으니까 30이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30개 이상 뽑았을 때 우리가 그 샘플의 평균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추출되었는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50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규 분포와 거의 근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50개의 샘플을 뽑았다면 그 샘플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한 100개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100개를 했더니 아주 근사하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샘플의 평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Q 플롯은 거의 일직선에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의 평균은 정규 분포로부터 뽑힌 평균이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샘플 사이즈가 30개 이상이면 그 샘플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